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은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았다. 나는 늘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숨겨놓았다는 통장 한 장을 본 순간 내 다리가 그대로 풀려 주저앉았다. 그 통장 속에는 아들보다 더 아들을 위해 희생한 끔찍할 정도로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며느리에게 평생의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동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동영상으로 제작되기 원하는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작으로 선정된 동영상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김정심은 환갑을 넘기고 나서야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 아들 윤도현이 결혼을 늦게 한 탓도 있었지만 사실 정심은 며느리감을 고르는 데 있어 딱히 바라는 것도 없었다.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됐다. 착하고 건강하면 더 바랄 게 없었다. 그런데 막상 며느리로 들어온 한서연을 보고 정심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의사의 박사, 거기다 대구에서 손꼽히는 유지 집안의 막내딸이라니. 첫 상견례 날 서연의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고 아버지는 외제차 키를 탁자 위에 무심하게 올려놓았다. 그 광경을 본 정심은 숨이 막혔다. 자신은 평생 시장 가방 하나 들고 살아왔는데 사돈 집안은 온통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다. 우리 서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어른들은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 뒤에 깔린 여유로움이 정심을 더 작아지게 만들었다. 정심은 괜히 옷매무새를 고쳐 입으며 저희야말로 과분합니다. 라고 겨우 대답했다. 결혼식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치러졌다. 하객만 300명이 넘었고 식장 입구에 놓인 축하 화환들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정심네 친척들은 연신 대박이다. 대박을 연발했지만 정심은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신혼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는 더했다. 강남 한복판 신축 아파트, 70평대 거실에 붙박이장까지. 가구들은 하나같이 반들반들 윤이 났고 주방 기구는 이름도 모를 외국 브랜드였다. 정심은 슬리퍼를 신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바닥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정심은 도무지 편할 수가 없었다. 소파에 앉아서도 등을 제대로 기대지 못하고 가장자리에만 걸터 앉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며느리 서연은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였다. 아니, 끓일 줄 몰랐다. 물 끓이는 것까지는 하는데 면을 넣는 타이밍이며 스프 넣는 순서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 결국 면은 퍼지고 국물은 싱겁고 도저히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처음엔 정심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되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아니, 대학을 몇 년을 다녔다는 사람이 라면 하나를 못 끓여? 그런데 며느리는 라면은 못 끓여도 다른 건 너무나 잘했다. 결혼 1년 차 서연은 의사로 일하면서 건강식품 사업을 시작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살려 영양제를 개발하고 SNS에 건강 정보를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소했지만 점점 팔로워가 늘어났고 어느새 닥터 서연이라는 별명으로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다. 2년 차엔 회사를 차렸다. 정식 법인을 만들고 CEO가 됐다. 정심은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걸 보면 대단한 건 확실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에요. 서연은 매달 빠짐없이 정심에게 용돈을 보냈다. 처음엔 30만 원, 그 다음엔 50만 원, 그러더니 어느새 100만 원이 넘어갔다. 명절 때는 따로 보너스까지 챙겼다.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정심이 사양하면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번 돈인데 당연히 드려야죠.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도연 씨 낳아주고 키워주셨잖아요. 그 말에 정심은 할 말이 없었다.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미안했다. 자신은 며느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며느리는 이렇게 많은 걸 주고 있으니 고맙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정심의 입버릇이 됐다. 고맙다, 미안하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도 친척들을 만나도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정심은 이 두 마디만 반복했다. 아이고, 정심이 너 복 받았다. 며느리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게요. 저희가 뭐 고맙고 미안하죠. 정심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며느리는 나날이 더 잘 나가는데 자신은 여전히 라면이나 끓이는 시골 할머니일 뿐이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들의 모습이었다. 도연은 의대를 나왔지만 의사는 되지 않았다. 인턴까지만 하고 언론사로 방향을 틀었다.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정심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들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결국 허락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아들이 점점 주눅드는 게 눈에 보였다.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 피곤하잖아. 부부간의 다정한 대화처럼 들렸지만 정심의 눈에는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이 회사 일로 밤늦게 들어오면 도연이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렸고 주말에는 장을 보러 다녔다. 우리 도연이가 참 착하네. 친척들은 칭찬했지만 정심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며느리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였다. 우리 아들이 저 집에 장가든 건가? 시집 간 건가? 밤마다 정심은 이런 생각에 잠을 설쳤다. 며느리는 고맙고 훌륭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다. 라면 하나 못 끓이는 며느리. 하지만 그 며느리 덕에 먹고 살고 그 며느리 덕에 동네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게 됐다. 정심은 매일 고맙다, 미안하다를 되뇌며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정심은 결심했다. 우리 아들도 뭔가 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심은 며칠을 고민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지 수없이 생각했다. 결국 어느 일요일 오후 서연이 회사 미팅으로 외출한 사이를 틈타 정심은 아들을 불렀다. 도연아,
잠깐 이리 와봐. 왜요, 엄마? 도연은 노트북으로 기사를 작성하다 말고 거실로 나왔다. 정심은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과일을 깎아 내놓았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던 도연이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심각한데. 아니,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생각인데 말이야. 정심은 말끝을 흐렸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도연아, 너 의대 나왔잖니? 네. 그게 왜요? 인턴까지 했고, 그때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엄마는 말이야. 내가 기자하는 거 반대 안 해.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정심은 잠시 말을 멈췄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서연이 보면 말이야. 박사잖니? 의사의 박사. 사람들이 그렇게 선생님 하더라. 근데 우리 도연이는 기자님이지.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좀 엄마, 제가 주눅 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였다. 정심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주눅 들었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기에 내가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서연이한테 그게 엄마는 마음이 안 좋더라. 엄마, 도연아, 너 의대도 나왔는데 박사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기자 일 하면서도 할 수 있잖니. 요즘 사람들 다들 박사 한다며. 그러면 너도 당당하고 서연이 보기에도 좋고.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정심은 아들의 표정을 살폈다. 혹시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닌지, 자존심 상해하는 건 아닌지.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저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서연이랑 같이 있으면 가끔 제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서연이 회사 사람들 만나면 다들 박사님, 대표님 하는데 저는 그냥 기자고 서연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서연이는 절 엄청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요. 정심의 눈이 촉촉해졌다. 역시 아들도 느끼고 있었구나.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야. 내가 당당해지면 좋겠어. 남들 보기에도 좋지만 너 스스로 당당하면 좋겠다고. 근데 엄마, 박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회사 다니면서 하려면 최소 5년은 걸려요.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고, 주말도 없고, 밤샘도 해야 하고. 그래도 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밥이라도 해다 줄게.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아니, 너무나 잘 알았다. 어머니는 평생 남들한테 주눅 들며 살았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변변한 학력도 없이 시집왔고 시댁에서도 무시당하며 살았다. 그런 어머니가 아들만은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도연은 그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다. 알겠어요. 엄마, 한번 알아볼게요. 정말 정심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정말요? 근데 서연이한테는 말 안 하셔야 해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그래. 알았어. 우리 도연이 참 효자다. 정심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 속엔 희망이 차올랐다. 이제 우리 아들도 당당해질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 박사할까봐. 서연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다 말고 도연을 쳐다봤다. 갑자기 무슨 박사? 보건학이나 의료 커뮤니케이션 쪽. 내가 의대 나왔고 지금 의료 전문 기자 하잖아. 그 분야로 박사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인데. 근데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어? 야간이나 주말 과정 있더라. 힘들긴 하겠지만 해보고 싶어. 그래? 그럼 해봐. 내가 도와줄게.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 웃음이 조금 복잡해 보였다. 서연은 정말 순수하게 응원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야 하려고?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서원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다음 날부터 도연은 박사과정 입학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보건대학원의 입학 요강을 살펴보고 교수들의 연구 분야를 검색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했다. 정심은 매일 전화로 물었다. 도연아, 어떻게 됐니? 원서 넣었어? 엄마, 아직 준비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천천히 해. 엄마가 너무 재촉했나?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용기 냈어요. 3달 뒤 도연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도연은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붙었어요. 정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합격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정심은 전화를 끊고 혼자 방에서 펑펑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아들. 이제 박사한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외식을 했다. 서연이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축하해요. 도연 씨. 박사님 되시는 거예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축배를 들었다.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인데. 그래도 축하할 일이죠. 어머님도 좋으시죠? 정심은 연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좋고 말고 우리 도연이가 박사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좋겠니? 그 순간만큼은 정심의 가슴 속에 희망이 가득 찼다. 이제 우리 집안도 당당해질 수 있다. 서연이네 집안한테도 꼴릴 게 없다. 하지만 정심은 몰랐다. 박사 학위를 따는 것이 얼마나 긴 여정인지, 그리고 그 여정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 그건 몇 년 뒤에야 알게 될 일이었다. 박사 과정이 시작되고 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지옥으로 변했다.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에서 기자 일을 했다. 마감에 쫓기고 취재원을 만나고 기사를 쓰고 데스크에게 욕을 먹었다.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대학원으로 달려갔다.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다. 여보, 밥은 먹고 다녀?
서연이 물으면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편의점에서 김밥 먹었어. 괜찮아. 그렇게 먹으면 몸 망가져. 내가 도시락 사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당신도 바쁜데 그냥 이렇게 먹는 게 편해. 도연은 샤워도 대충 하고 침대에 쓰러졌다. 눈을 감으면 3초 만에 잠들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논문을 읽었다. 영어 논문을 읽고 번역하고 정리하고 교수님께 제출할 과제를 작성했다. 주말은 더했다. 토요일 아침 9시 도연은 연구실로 향했다. 같은 과 박사과정 선후배들과 세미나를 했다. 각자 읽어온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았다. 그렇게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8시간을 꼬박 앉아 있었다. 일요일도 다르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카페에서 논문을 썼다. 집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됐다. 서연이 쉬엄쉬엄 해라고 말하면 괜히 미안하고 TV 소리만 들려도 신경이 쓰였다. 여보, 오늘은 집에서 같이 있자. 영화라도 보고. 서연이 제안하면 도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여보. 다음 주에 발표 있어서 조금만 참아줘. 알았어. 힘내. 서연은 늘 이해해줬다. 하지만 도연은 그 이해가 점점 무거워졌다. 나 때문에 서연이가 주말을 혼자 보내고 있어. 나 때문에 외롭게 지내고 있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도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항상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다.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도연아, 너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인다. 회사 선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선배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박사한다며? 그거 회사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야. 미친 짓이야, 솔직히. 그래도 해야죠. 시작한 거. 도연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선배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이거 미친 짓 맞아. 근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고. 3년 차가 되자 과제 부담은 더욱 커졌다. 석사 과정과 달리 박사 과정은 독창적인 연구를 해야 했다. 기존 연구를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야 했다. 도연의 연구 주제는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환자의 치료 수능도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병원 3곳과 협약을 맺고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했다. 도연 씨, 이 데이터 신뢰도가 낮은데요. 다시 수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도교수의 한마디에 석 달치 작업이 물거품이 됐다. 도연은 다시 병원을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고 설문을 돌리고 데이터를 정리했다. 결혼 기념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결혼 5주년 되던 해 도연은 결혼 기념일 당일에 학회 발표가 잡혀 있었다. 부산에서 열리는 학회였고 전날 밤부터 내려가야 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다음 주에 보상할게. 괜찮아. 나도 어차피 이번 주 바빠. 신제품 런칭 준비하느라. 서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도연은 그 웃음 뒤에 숨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결혼 기념일 당일 도연은 부산에서 퀵으로 케이크를 보냈다.
메시지 카드에는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서연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도연. 서연은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냈다.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있는 사진.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내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면서까지 박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4년을 투자했다. 지금 그만두면 그동안의 시간이 전부 허사가 된다. 게다가 어머니 얼굴도 볼 수 없었다. 정심은 매달 전화했다. 도현아, 논문은 잘 되고 있니? 네. 엄마, 천천히 진행하고 있어요. 언제쯤 박사 받을 수 있어? 글쎄요, 빠르면 2년 후. 그래. 천천히 해.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면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를 위해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 엄마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실까? 5년 차, 6년 차, 7년 차. 시간은 흘러갔지만 학위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다. 논문 심사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연구 방법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 후 재제출하세요. 교수님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연은 무너졌다. 연구실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다. 34살 성인 남자가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이제 그만둘까? 이렇게까지 해서 박사를 받아야 하나?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서연이 있었다. 여보, 오늘 힘들었어? 응, 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믿어. 서연의 말에 도연은 다시 힘을 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마침내 8년 만에 박사학위 논문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위원 5명 전원이 통과에 서명했다.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축하합니다. 윤도현 박사님. 지도교수가 악수를 청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심사실 밖으로 나오자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축하해요, 박사님.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도연은 서연을 껴안았다. 8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다. 서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고생시켰어. 아니야. 당신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정심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박사 됐어. 정말이야? 네. 오늘 최종 심사 통과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심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고생 많았다. 아들, 고맙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정심은 전화를 끊고 방에서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아들, 이제 박사다. 누구 앞에서도 안 주눅 든다. 서연이네 집안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다음 날 정심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도현이가 박사 됐어. 서울대 박사야. 어머, 정말.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8년을 고생해서 땄어요. 정심의 얼굴은 환했다. 평생 남들 앞에서 주눅 들며 살았던 정심이 처음으로 가슴을 펴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서연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보고서가 날아왔다. 대표님, 이번 분기 매출 125억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56% 증가입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확인하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신제품은 출시하자마자 완판됐고 광고 제안도 쏟아졌다. 도연이 8년 동안 박사학위 하나를 따는 동안 서연은 연매출 200억대 회사를 만들었다. 그날 저녁 축하 자리에서 정심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그동안 우리 도연이 고생한 거 내가 다 참아줬지?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서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정심은 알 수 없었다. 도연은 박사학위증을 받아들었다. 한 장의 종이, 8년의 지옥 끝에 얻은 한 장의 종이. 그 종이가 자신을 당당하게 만들어줄까? 며느리와의 격차를 줄여줄까? 도연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 도연이 박사학위를 받은 지 6개월 후 서연의 회사는 또 한 번 도약했다. 신제품 닥터 서연 이너케어 프로바이오틱스가 출시 한 달 만에 30억 매출을 기록했다. TV 홈쇼핑에 나간 지 20분 만에 완판됐고 재입고 요청이 빗발쳤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 대표님, 추가 생산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의 보고를 받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공장이랑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생산 일정 잡아주세요. 회사는 직원도 늘었다. 처음 5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 30명이 넘었다. 강남에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고 물류센터도 따로 마련했다. 그해 말 회계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고 서연도 놀랐다. 연매출 282억? 네, 대표님. 정확히는 282억 3천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거의 2배 성장했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한참 들여다봤다. 믿기지 않았다. 5년 전만 해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영양제를 포장하던 자신이 이제 280억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CEO가 되다니.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다들 보너스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연은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회사 올해 매출 280억 넘었대. 진짜? 또 축하해.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서연을 안았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도연의 눈빛 어딘가에서 미묘한 감정을 읽었다.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과의 격차를 느끼는 듯한.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박사하는 동안 내가 회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잖아. 무슨 소리야. 다 내 실력이지. 도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조금 억지스러웠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정심도 며칠 뒤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정심아, 내 며느리 TV에 나왔더라. 방금 아침 뉴스에 응. 무슨 뉴스? 여성 CEO 특집 같은 거. 30대의 연매출 280억, 기업 1군 닥터 서연 이러면서 나오던데. 아이고, 너 복 받았다. 정심은 황급히 TV를 켰다. 재방송 시간을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녹화까지 했다.
화면 속 서연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인터뷰하고 있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진정성이요. 제가 의사다 보니 정말 사람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는요. 300억 넘어서 400억, 500억까지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심은 TV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랑스러웠다.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훌륭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저렇게 대단한 며느리 앞에서 우리 아들은, 우리 집안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까. 다음 날 시장에 나갔을 때였다. 어머, 정심 씨. 어제 며느리 TV에 나오던데. 아이고, 봤어요? 그럼 우리 동네에서 저런 며느리 둔 사람이 어디 있어? 완전 대박이던데. 280억이라며? 에이, 뭐. 정심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뿌듯했다. 그래도 우리 도연이도 박사 됐어요. 서울대 박사. 그래, 그것도 대단하지. 근데 요즘은 박사가 워낙 많아서 돈 버는 게 최고야. 돈. 친구의 말에 정심의 웃음이 굳었다. 돈 버는 게 최고. 그렇다. 아무리 박사를 해도 280억을 버는 며느리 앞에서는 아들이 초라해 보였다. 일주일 뒤 서연의 회사에서 명함이 새로 나왔다. 한서연, 대표이사, 의학박사, 닥터 서연 헬스케어 주, 연매출 280억 달성 2024. 명함을 본 정심은 숨이 막혔다. 며느리는 명함에 매출까지 적어 놓았다. 280억이라는 숫자가 명함 한 귀퉁이에 자랑스럽게 박혀 있었다. 어머니, 명함 새로 나왔어요. 하나 드릴게요. 서연은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아기는 없었다. 정말로 시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정심은 그 명함이 마치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우리 며느리 참 잘났다. 정심은 명함을 받아들고 억지로 웃었다. 한 달 뒤 추석이 다가왔다. 서연의 부모님이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명품 한과 세트,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그리고 최고급 한우 5등급 세트. 사돈어른, 명절 잘 보내세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정심은 손사래를 쳤지만 서연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딸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도윤이도 박사 시키느라 사부인도 마음 고생 많으셨지요. 서연이가 항상 도연이 자랑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도연이가 정심은 말끝을 흐렸다. 사돈 어른 앞에서 우리 아들 자랑을 할 수가 없었다. 박사가 뭐가 대수냐. 저쪽 딸은 280억을 버는데. 명절이 끝나고 서연 부모님이 돌아간 뒤 정심은 선물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날 저녁 생활비 이야기가 나왔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예요. 서연이 봉투를 건넸다. 정심은 받지 않고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서연아, 이번 달은 괜찮아. 우리도 연금 나오고 하니까. 어머니,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받으세요. 그래도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다. 정심은 깜짝 놀라 봉투를 받았다. 고맙다. 제가 번 돈인데 어머니께 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자꾸 사양하세요? 서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정심에게는 따갑게 느껴졌다. 내가 번 돈이라는 강조, 당연하다는 말투. 물론 서연은 아기가 없었다. 정말로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정심은 그 선의조차 부담스러웠다. 봉투를 열어보니 1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지난달보다 50만 원이 늘었다. 서연아, 이거 너무 많은데. 어머니, 회사 매출 늘었잖아요. 당연히 어머니 용돈도 올려드려야죠. 정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밖에.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왜 미안하세요? 제가 효도하는 건데.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정심은 봉투를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50만 원. 많은 돈이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모두가 부러워할 금액이었다. 하지만 정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내가 며느리한테 받고만 사는구나. 해준 건 하나도 없이. 그날 밤 정심은 도연을 불렀다. 도연아, 너 요즘 회사에서 괜찮니? 네. 엄마. 왜요? 월급은 얼마나 받니?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세후로 한 400 정도요. 400 그럼 서연이는? 서연이요? 서연이는 회사 대표니까 월급 개념이 좀 다르죠? 배당이랑 이것저것 합치면 한 달에 2천은 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2천. 정심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들은 400만 원, 며느리는 2천만 원. 5배 차이.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정심은 말을 흐렸다. 하지만 가슴속은 답답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아들이 출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도연은 서연이 골라준 정장을 입고 서연이 사준 구두를 신고 서연이 선물한 시계를 찼다.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그래. 조심히 다녀와. 도연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정심은 문득 깨달았다. 우리 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며느리 돈으로 산 거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다. 며느리는 훌륭했다. 효자스럽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였다. 너무 완벽해서, 너무 잘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집안이 초라해 보였다. 정심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고맙고 미안하고. 근데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말 우리 아들한테 좋은 건가? TV를 켜니 또 며느리가 나왔다. 이번엔 토크쇼였다. 30대 여성 CEO의 성공 스토리. 자막과 함께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 정심은 리모컨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며느리가 밉지 않았으니까. 다만 그저 숨이 막힐 뿐이었다. 우리 아들. 저 집머슴 아냐? 명절이 다가왔다. 설날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먼저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설날에 무슨 회사 일이 있니?
정심이 물었다. 해외 바이어 미팅이 설 연휴에 잡혔어요. 싱가포르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일정을 못 바꾸겠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정심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다. 명절도 제대로 못 세는구나.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도연 씨랑 먼저 명절 시간 보내고 계세요. 제가 다음 날 바로 내려올게요. 서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미안해 보였다. 하지만 정심은 그 미안함조차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설날 아침 서연은 새벽 일찍 집을 나섰다. 어머니, 먼저 갈게요. 죄송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일 잘하고. 서연이 떠나고 나자 집안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다. 아니, 휑했다. 엄마, 제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도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정심은 아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너 제사 음식 만들 줄 알아? 배우면 되죠?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도연은 열심이었다.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고기 양념하고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 도연아. 파전은 불 좀 줄여야 해. 그렇게 하면 타. 아, 네. 도연은 부랴부랴 불을 줄였다. 하지만 이미 가장자리가 까맣게 타 있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괜찮아요. 엄마, 탄 부분만 잘라내면 돼요. 도연은 칼로 탄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냈다. 파전은 울퉁불퉁한 모양이 됐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도연의 삼촌, 고모, 사촌들 모두 15명 정도 됐다. 도연이 왔네. 며느리는? 삼촌이 물었다. 회사 일 때문에 서울에 있어요. 아이고, 설날에도 일을 해. 바쁘긴 하네. 네.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잡혔대요. 역시 CEO는 달라. 명절도 없지. 친척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그 감탄 속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할 때였다. 친척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나저나 서연이는 정말 대단하더라. TV에서 봤는데 80억 벌었다며? 고모가 말했다. 그러게. 우리 조카 복 받았어.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 도현이는 뭐하니? 아직도 기자야? 네. 고모부. 의료 전문 기자요. 그래. 박사도 했다며. 박사 기자라 근데 요즘 기자가 돈이 되나? 고모부의 질문에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적당히 벌어요. 적당히. 서연이가 80억 버는데 너는 적당히 벌. 아이고, 요즘은 남자가 더 집안 살림을 하나 보네.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었다. 하지만 그 농담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도연이 요즘 집안일도 다 한다며? 장보고 설거지하고. 사촌 누나가 거들었다. 맞아. 지난번에 봤는데 마트에서 장바구니 들고 있더라고. 완전 알뜰 남편. 요즘은 그게 트렌드잖아. 남자가 살림 잘해야 인기 있어. 친척들은 계속 웃었다. 악의는 없었다. 그냥 가벼운 농담일 뿐이었다. 하지만 정심은 웃을 수가 없었다. 저녁이 되자 친척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정심과 도연만 남았다.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접시를 씻고 냄비를 닦고
싱크대를 정리했다. 정심은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들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처량해 보였다. 박사까지 한 우리 아들이 명절에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네. 물론 설거지가 나쁜 건 아니었다. 요즘 남자들은 다 집안일을 한다. 하지만 정심의 눈에는 그게 아니었다. 며느리는 일 때문에 없고 우리 아들은 혼자 모든 걸 떠안고 이게 정상인가? 설거지를 끝낸 도연이 거실로 나왔다. 엄마, 다 했어요. 이제 쉬세요. 그래. 고생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다. 서연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다. 미팅 잘 끝났어. 내일 아침에 내려갈게. 고생했어, 여보. 도연은 답장을 보냈다. 응, 수고했어. 조심히 와. 정심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아들이 집머슴으로 들어간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했다. 정심은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정심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며느리는 훌륭하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도 잘 번다. 효도도 잘한다. 흠잡을 데가 없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다. 너무 완벽해서 우리 아들이 점점 작아진다. 옛날에는 남자가 집안을 책임지고 여자가 내조를 했다. 물론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자는 당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은 며느리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 며느리가 벌어온 돈으로 살고 며느리 비위를 맞추며 살고.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우리 아들한테 좋은 건가?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돌아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밥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요. KTX에서 김밥만 먹었어요. 그럼 얼른 씻고 밥 먹어라.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정심은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데웠다. 밥상을 차리는데 도연이 와서 도왔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건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도연은 밥그릇을 들고 상을 차렸다. 숟가락을 놓고 반찬을 올리고 물을 따랐다. 서연이 나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어머니,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어제 미팅은 잘 됐어? 도연이 물었다. 응, 대박. 싱가포르 바이어가 첫 주문으로 5억 어치 계약했어. 다음 달부터 수출 시작해. 와, 진짜? 축하해. 도연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정심은 그 기쁨 속에서 또다시 아들의 초라함을 느꼈다. 5억 계약. 며느리는 설날에도 일하면서 5억을 벌어왔다. 아들은 명절에 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정심은 국을 떠먹으면서 중얼거렸다. 고맙고 미안하고 근데 이게 맞나?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아니야. 혼잣말이야.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다시 노트북을 펴고 일을 시작했다. 명절인데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했다. 도연은 TV를 보다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정심은 창문으로 아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박사학위를 딴 우리 아들, 서울대를 나온 우리 아들, 의사 자격증을 가진 우리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마트에서 양파와 대파를 고르고 있다. 며느리는 집에서 노트북으로 5억짜리 계약을 따내고 있는데 정심은 창문을 닫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정심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우리 아들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며느리한테 돈 좀 그만 벌어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들한테 너도 돈 좀 많이 벌어라라고 할 수도 없고 정심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다. 라면 하나도 못 끓이는 며느리.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280억을 버는데.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 정말 저 집 머슴된 건 아니겠지? 어두운 방 안에서 정심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대답은 없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정심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뒤섞여 정심을 짓눌렀다. 매일 고맙다, 미안하다만 반복하는 자신이 싫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서연이 회사 일로 외출하고 도연도 취재 때문에 나간 사이 정심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하나도 없었다. 김치도 거의 떨어졌고 밑반찬도 전부 비어 있었다. 이 집은 도대체 누가 살림을 하는 거야? 정심은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장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밑반찬도 만들지 않았다. 그냥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외식을 했다. 그래도 집에서 밥은 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정심은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무, 배추, 파, 고기. 이것저것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었다. 오후 내내 부엌에서 일했다. 저녁 6시쯤 서연이 먼저 들어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니? 저녁 준비했다. 씻고 나와.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제가 배달시킬 걸 그랬네요.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정심의 목소리에 약간의 쏘아붙임이 섞였다. 서연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30분 뒤 도연도 집에 돌아왔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서연이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먹더니 표정이 묘해졌다. 어머니, 이 나물 좀 짜지 않아요? 응. 짜. 네, 제 입맛엔 좀 짠 것 같아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정심은 그 말이 비판처럼 들렸다. 너 입맛이 싱거운 거지. 원래 나물은 이 정도는 간해야 맛있어. 아, 그런가요? 저는 요즘 저염식 위주로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저염식. 정심은 그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만든다는 뜻 같았다. 그럼 내가 만들든가. 정심이 툭 던진 말에 서연이 멈칫했다. 네?
제가요? 응. 내가 그렇게 건강식, 저염식 좋아하면 내가 만들면 되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너는 280억을 버는 CEO잖아. 그런데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잖아. 밑반찬 하나 만들 줄 알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연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가 바빠서 그런 거지. 바빠? 나도 바빴어. 너 키우면서 일하면서. 그래도 밥은 해 먹였어. 근데 요즘 며느리들은 뭐? 돈만 벌면 다야? 정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며칠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면서 돈만 잘 벌면 다냐? 집안은 누가 돌봐? 남편은 누가 챙겨? 시어머니는 누가 모셔? 엄마, 도연이 소리쳤지만 정심은 멈추지 않았다. 너는 회사 하면서 밖에서만 빛나잖아. 근데 집에서는 뭐 하는데? 방만 차지하고 있지.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쥔 숟가락도 떨렸다. 어머니, 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 생각했어. 너는 돈밖에 못 벌잖아. 집안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어머니, 저 돈밖에 못 벌어서 죄송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공손했다. 하지만 그 공손함 속에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저도 노력했어요. 라면도 배우려고 했고, 요리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괜찮아. 내가 할게 하셨잖아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너는 바쁘니까 쉬어라 하시면서. 그건 저는 어머니가 제가 돈만 벌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벌었어요.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도연 씨 박사 학위 등록금 내고, 집안 생활비 다 대고, 뭐? 도현이 등록금을 내가 냈어. 정심은 깜짝 놀라 도연을 쳐다봤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것까지 말할 필요 없잖아, 서연아. 아니요, 말해야죠. 어머니가 제가 돈만 번다고 하시니까.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도연 씨 박사과정 8년 동안 등록금, 책값, 학회비, 전부 제가 냈어요. 생활비도 제가 냈어요. 도연 씨 월급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서연아, 그만해. 도연이 말렸지만 서연은 계속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부잖아요. 서로 돕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제가 돈만 번다고 하시네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돈밖에 못 벌어서 정말 죄송해요. 라면도 못 끓이고 집안일도 못하고 그래도 이 집 생활비는 제가 벌어온 돈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모자라나 봐요. 서연아, 도연이 서연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서연은 팔을 뿌리쳤다. 나요. 저 좀 혼자 있을게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쿵 소리가 크게 울렸다. 정심과 도연만 식탁에 남았다. 엄마, 왜 그러세요? 왜 서연이한테 그런 말을 해요?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도현아, 엄마는 엄마가 뭐가 불만이에요? 서연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보다 잘 나가서?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서연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정심은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가 잘못한 게 뭔가?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 며느리는 완벽했다. 돈도 잘 벌고 효도도 잘하고.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였다. 너무 완벽해서 정심은 숨이 막혔다. 엄마, 서연이가 저 박사 등록금 낸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몰랐어. 8년 동안 5천만 원 넘게 들었어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서연이가 다 냈어요.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박사하라고 하셨잖아요. 당당해지라고. 저는 엄마 말 들어서 박사했어요. 근데 그 뒤에 서연이 희생이 있었던 거 몰랐어요? 도연아, 서연이는 제가 공부하는 동안 혼자 회사 키웠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명절에도 일하고, 저는 연구실에서 논문 쓰는 동안 서연이는 돈 벌었어요. 우리 둘 다 먹여 살리려고. 정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서연이한테 사과하세요. 도연아. 엄마가 사과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 정심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금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며느리를 너무 깊이 상처 입혔다는 것을. 미안하다. 정심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도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도연은 한숨을 쉬고 서연의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여보, 나야. 문 열어줘. 대답이 없었다. 도연은 계속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제발. 우리 이야기하자.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다. 서연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여보, 도연은 서연을 안았다. 서연은 도연의 품에서 흐느꼈다.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돈밖에 못 번대.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잘못 말씀하신 거야. 나도 라면 배우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항상 대신해 주셔서. 알아. 다 알아. 정심은 식탁에 혼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며느리가 우는 소리, 아들이 위로하는 소리. 정심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며느리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돈밖에 못 벌어서 죄송하다고 했어. 며느리가 저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정심은 식탁 위의 음식을 바라봤다. 짜다고 했던 나물.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 하지만 며느리는 그동안 이 집 전체를 먹여 살렸다. 정심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세 사람은 아무도 저녁을 다 먹지 못했다. 식탁 위의 음식은 그대로 식어갔고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집안은 냉전 상태였다. 서연은 정심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침 인사도 형식적으로 하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지만 정심은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는 거라는 걸. 도연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다. 어머니 눈치도 봐야 하고 아내 기분도 살펴야 했다. 여보, 엄마가 진심으로 미안해하셔. 알아요.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은 담담히 말했다. 화는 안 나는 것 같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정심은 매일 며느리 방 앞을 서성였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문을 두드렸다가도 다시 돌아서곤 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그걸로 될까? 어느 날 오후 정심은 거실 청소를 하다가 소파 옆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도연의 것인지 서연의 것인지 모를 봉투였다. 이게 뭐지? 정심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주소를 보니 도연 앞으로 온 것이었다. 은행 봉투였다.
은행 서류. 대출이라도 받았나? 걱정이 된 정심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이체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정심의 손이 떨렸다. 윤도현 박사과정 등록금 및 연구비 이체 내역. 송금인 한서연. 2017년 3월 2일 등록금 550만 원. 2017년 9월 1일 등록금 550만 원. 2018년 3월 2일 등록금 600만 원. 2018년 9월 1일 등록금 600만 원. 내역은 8년치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회비, 논문 게재료, 책가까지. 정심은 다음 장을 넘겼다. 윤도현 생활비 보조 내역. 송금인 한서연. 2017년 4월 200만 원. 2017년 5월 200만 원. 2017년 6월 200만 원. 매달 200만 원씩 8년 동안. 정심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손이 떨려서 숫자를 잘못 누르기를 몇 번. 등록금과 학회비, 논문비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었다. 생활비 보조까지 합치면 거의 7천만 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정심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며느리가, 그 며느리가, 라면 하나도 못 끓이는 그 며느리가, 우리 아들 박사 만드느라 7천만 원을 썼다. 아니, 쓴 게 아니었다. 투자했다. 남편을 위해서. 정심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2019년 12월 국제학회 참가비 및 항공료 350만 원. 2020년 6월 논문 영문 교정비 80만 원. 2021년 3월 통계 분석 프로그램 구입비 120만 원. 2022년 8월 학위 논문 인쇄비 45만 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 날짜, 금액, 항목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도연이 박사학위 축하해. 당신이 공부하는 동안 내가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주고 싶었어. 우리 같이 잘 살자. 서연. 정심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아이고. 몇 년 동안 며느리를 오해했다. 돈만 버는 며느리, 집안일은 못하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남편의 꿈을 위해 7천만 원을 기꺼이 내놓았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정심이 박사하라고 부추긴 거였다. 아들을 당당하게 만들고 싶어서, 며느리네 집안에 꿀리지 않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그 박사를 만든 건 며느리였다. 정심은 서류를 들고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도연의 방으로 갔다. 마침 도연이 퇴근해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도연아. 네, 엄마. 정심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니? 도연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거. 이 많은 돈을 서연이가 다 냈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피했다. 왜 말 안 했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냐고? 말하면 엄마가 더 미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미안해하긴
당연히 미안하지.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다. 7천만 원이야. 7천.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며느리가 이 돈을 남편 공부시키느라 쓴 거야. 엄마, 너는 그걸 알면서도 왜 엄마한테 숨겼어? 나는 며느리가 돈만 번다고, 집안일은 안 한다고, 그렇게 욕했는데. 정심은 주저앉아 울었다. 도연도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서원이는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하면 우리 부부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미안하잖아. 서연이가 회사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까지 돈 쓰면서 공부했으니까.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도 몰랐어요, 엄마. 서연이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줄. 어제 은행에서 대출 관련 서류 받으러 갔다가 이것도 같이 온 거예요. 대출. 너희가 왜 대출을 받아? 회사 확장하려고요. 공장 하나 더 지어야 해서. 회사 돈으로 하면 되지 않아? 회사 돈은 직원들 월급이랑 운영비로 다 나가요. 그래서 담보대출 받으려고. 정심은 고개를 떨구었다. 며느리는 남편 공부시키느라 7천만 원을 쓰고 이제는 회사 키우려고 대출까지 받는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한테 라면도 못 끓이면서 돈만 잘 벌면 다냐고 했다. 엄마, 제가 서연이한테 얘기해 볼까요? 엄마가 진심으로 미안해 하신다고. 아니야.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직접 얘기해야지. 내가 한 말이니까. 정심은 서류를 들고 일어났다.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했다. 서연아. 나야. 엄마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어머니,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아. 이거 정심은 서류를 내밀었다. 엄마가 봤다. 우연히. 서연은 서류를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도연 씨가 놔둔 거네요. 서연아. 미안하다.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완전히 오해했어. 너는 우리 아들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엄마는 너한테 돈만 번다고 했어. 어머니, 7천만 원이야. 7천만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너는 그 돈을 우리 아들 공부시키는 데 썼어.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정심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라면도 못 끓이고 집안일도 못하고.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정심은 서연을 꼭 안았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 엄마가 그걸 몰라봤을 뿐이야. 서연은 정심의 품에서 울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도연 씨도 챙기고 회사도 키우고 어머니께도 효도하려고. 알아. 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다. 정심이 준비한 저녁이었다. 서연은 한 입 먹고 말했다. 어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지난번에 짜다고 했잖니. 제가 잘못 느낀 거예요. 이게 딱 맞아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정심도 웃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괜찮아지는 건가? 하지만 정심은 알고 있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게 많다는 걸. 며느리의 희생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여전히 며느리는 80억을 버는 CEO고 아들은 월급 400만 원의 기자였다. 여전히 이 집의 생활비는 며느리 카드에서 나갔다. 그리고 정심은 여전히 고맙다, 미안하다를 말해야 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았다.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 며느리가 단순히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화해한 지 일주일 후 정심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우리 둘이 차 한잔 할까? 네, 어머니. 좋아요. 두 사람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주말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창가 자리였다. 서연아, 엄마가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정심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 힘들지? 솔직히.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조금이 아니지. 많이 힘들지. 정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머니, 저 어릴 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 해봐.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어릴 때 공주였어요. 진짜로요. 공주. 네. 우리 집이 대구에서 좀 알려진 집안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사업하셨고, 아버지도 변호사시고, 저는 3남매 중 막내딸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오빠 둘은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어요. 근데 저는 좀 약했어요. 어릴 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자주 다녔거든요. 그래서 더 떠받들어졌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오빠들까지 다들 저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들어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다들 달려왔어요. 서연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고등학교 때 의대 가겠다고 했을 때도요. 엄마가 반대하셨어요. 넌 몸이 약한데 의대는 너무 힘들다고. 근데 제가 고집 부렸죠. 그랬더니 아빠가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시면서 엄마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의대 갔구나. 네. 의대 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집에서 계속 걱정하시니까 더 힘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엄마가 서울 올라오셔서 제 냉장고 가득 반찬 채워주시고 아빠는 용돈 넉넉하게 보내주시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 씨네 집에 처음 갔을 때요. 어머니가 라면 끓여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끓인 라면은 맛이 없었어요. 어머니 표정에서 봤어요. 의사가 라면도 못 끓이나 하는 표정. 서연아. 괜찮아요. 어머니, 사실이니까요. 저는 정말 라면도 못 끓였어요. 집안일도 못했고요. 우리 집에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다 해주셨고, 나중엔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계셨으니까.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도연 씨는 회사 다니고, 저는 병원 다니고. 근데 집에 오면 밥을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음식 시켰죠. 매일. 근데 어느 날 도연 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가끔은 집밥 먹고 싶어라고. 미안한 표정으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아내로서 자격이 없구나. 남편 밥도 못 해주는 아내.
서연아,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맞아요. 저는 정말 집안일을 못했어요. 청소도 서툴고,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옷 깨는 것도 엉망이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집안일을 못하면 다른 걸로 보상해야겠다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그래서 회사를 시작한 거야? 네. 처음엔 작게 시작했어요. SNS에 건강 정보 올리고, 영양제 추천하고.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닥터 서연 신뢰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렇게 조금씩 벌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그게 점점 늘어나서 회사까지 차리게 됐고요. 그동안 힘들었겠다. 힘들었어요. 병원 일하면서 회사 일까지 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서연은 정심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돈을 못 벌면 저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서연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결혼하고 나서 제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친정에선 공주였는데 여기선 아무것도 못하는 며느리였으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라면도 못 끓이고 김치도 못 담그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눈치 보고 도연 씨 친척들 만나면 의사 맞아 하는 눈빛으로 보고. 그런 적 있었어? 있었어요. 어머니, 첫 명절 때 고모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사가 이것도 몰라? 하면서 제가 김칫국 물을 냉장고에 잘못 보관했을 때 정심은 그때를 떠올렸다. 서연이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벌었어요. 내가 집안일은 못해도 돈은 벌 수 있으니까. 그럼 최소한 짐은 안 되니까. 너는 짐이 아니었어. 서연아, 어머니 눈에는 그랬나 봐요.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제가 280억 벌고 CEO 되고 TV 나오고 그래야 비로소 이 집안에서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왜? 제가 돈을 못 벌었으면 인정받지 못했을 것 같아서요. 그냥 한서연이 아니라 80억 버는 한서연이어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정심은 가슴이 미어졌다. 서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친정 부모님한테도 창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한다는 소리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더 잘 나가야 했어요. 우리 딸 잘 살아 소리 듣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엄마가 가끔 전화해서 괜찮니? 힘들지 않니? 물어보실 때마다 거짓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 잘 지내요라고.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근데 사실은 안 괜찮았어요.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결혼기념일도 제대로 못 챙기고 도연 씨한테 미안하고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서연아, 제일 미안한 건요, 어머니. 서연이 정심을 바라봤다. 저 어머니한테 진짜 며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 갖다 바치는 사람. ATM 기계.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했니? 네. 특히 어머니가 고맙다, 미안하다 하실 때마다요. 그 말이 진짜 고맙고 미안해서가 아니라 제가 돈을 줘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정심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봤구나. 어머니, 너는 공주였어. 친정에서.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짐이 된 거야. 돈 버는 기계가 된 거고. 정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건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카페 직원이 한번 쳐다봤지만 조용히 물러났다. 한참 후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하나 고백할게요. 뭔데? 저 사실은 라면 끓이는 법 알아요. 응? 유튜브로 100번도 넘게 봤어요. 따라서도 해봤고요. 근데 일부러 서툰 척 했어요. 왜?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어머니가 뭔가 해주실 수 있게요. 제가 모든 걸 다 잘하면 어머니 자리가 없어질까봐. 그래서 일부러 못하는 척 했어요. 라면도, 김치도, 청소도. 정심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아, 우스운 거 아세요? 친정에선 제가 다 했어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엄마 아프실 때는 간병도 제가 했어요. 의사니까. 근데 여기선 일부러 못하는 척 했어요. 어머니한테 우리 며느리는 그것도 못해야 하는 자리를 드리려고. 왜 그랬어? 그게 제 자리인 줄 알았어요. 돈은 벌되 집안일은 못하는 며느리. 그래야 어머니가 필요하시고 제가 이 집에 있을 명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라면 하나도 못 끓이면서 돈만 잘 벌면 다냐고.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심은 서연을 꼭 안았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너무 몰라줬어.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날 이후 정심은 달라졌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공주였던 딸이 보였다. 짐이 되어버린 아내가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던 여자가 보였다. 그날 밤 이후 정심은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서연이 새벽에 일어나 회사 가는 모습, 밤늦게 지쳐서 돌아오는 모습, 주말에도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달리 보였다. 저 아이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 어느 금요일 저녁 도연이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이 왔다. 엄마, 오늘 회식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와. 정심과 서연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됐다. 어머니, 제가 치킨 시킬까요? 아니야.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어. 같이 먹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편한 것도 아니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너 요즘도 힘들지?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잖니. 그래도 해야죠. 제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정심은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다크서클이 짙었다. 눈가에 잔주름도 생겼다. 아직 30대인데 서연아, 너 쉬어야 해. 네,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서연은 잠시 정심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밤 11시쯤 도연이 술에 취해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하네. 씻어야겠다. 정심이 도연을 부축했다. 서연도 일어나서 도왔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오늘 부장님이 계속 따르셔서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물 좀 주세요, 어머니. 서연이 물을 가져오는 동안 도연이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엄마 라면이야.
엄마가 끓여주는 라면. 뭐야? 갑자기? 진짜야. 오늘 후배들이 라면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 라면이 제일 맛있어 했어. 히히. 도연은 그대로 소파에 누워버렸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다. 물컵을 든 채로. 정심은 서연을 쳐다봤다. 서연도 정심을 바라봤다. 어머니, 응? 저 라면 끓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응? 너 할 줄 안다며? 유튜브로 배운 거랑 어머니께 배우는 건 다르잖아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내일 알려줄게.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부엌에 섰다. 라면은 말이야. 물이 중요해. 정심이 냄비에 물을 붓기 시작했다. 500 넣으면 딱이야. 너무 많으면 면이 퍼지고, 너무 적으면 차. 네, 어머니. 서연은 핸드폰으로 메모를 했다. 그리고 물이 끓으면 스프를 먼저 넣어. 다 넣지 말고 반만. 반만요? 그래. 나머지 반은 면 넣고 1분 뒤에 넣는 거야. 그래야 간이 딱 맞아. 아, 그런 비법이 있었구나. 그리고 연 넣을 때는 꼭 저어줘야 해. 가운데만 익고 옆은 안 익는 수가 있거든. 정심은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쳤다. 서연은 진지하게 받아 적었다. 계란은 마지막 1분에 넣고 파는 불 끄기 30초 전에 넣어. 왜요? 계란은 너무 오래 끓이면 퍼석해지고 파는 너무 일찍 넣으면 향이 날아가거든. 와, 라면 하나에도 이렇게 노하우가 많았네요. 서연이 감탄했다. 40년 넘게 끓인 라면이야. 당연하지. 정심은 뿌듯하게 웃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라면을 끓였다. 서연이 직접 해보고 정심이 옆에서 조언했다. 어머니, 맛봐주세요. 서연이 처음으로 제대로 끓인 라면을 내놓았다. 정심은 한 젓가락 떠서 맛봤다. 오, 괜찮은데. 이 정도면 합격이야. 진짜요?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마치 시험에 합격한 학생 같았다. 진짜야. 우리 며느리 이제 라면은 끓일 수 있겠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연은 정말 기뻐했다. 280억 매출을 달성했을 때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서연은 회사 회의에 들어갔다. 대표님, 다음 분기 신제품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마케팅 팀장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라면 스프는 어때요? 라면 스프요? 내 건강한 라면 스프. 저염의 MSG 무첨가, 천연 재료로만 만든. 라면 스프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 아닌가요? 아니요, 건강 라면 스프는 아직 없어요. 요즘 1인 가구 많잖아요.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으면서 건강한 제품. 서연의 눈이 빛났다. 거기에 우리가 개발한 영양 성분을 추가하면 단백질 강화, 비타민 첨가,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라면 컨셉트. 팀장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좋은데요? 간편식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제품명을 정심라면으로 하면 어때요? 정심라면? 네, 제 시어머니 성함이 김정심이거든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라면 맛을 재현했다는 컨셉트.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대표님, 스토리텔링 완벽한데요. 시어머니 레시피라니 진정성 있고 좋아요. 서연은 그날 바로 개발팀을 꾸렸다. 정심의 라면 레시피를 받아서 제품화하기 시작했다.
정심은 며칠에 한 번씩 회사에 나가서 시식을 했다. 이건 좀 싱거운데. 네, 알겠습니다. 간 조금 더 맞출게요. 이건 MSG 맛이나 천연 재료만 쓰라니까. 네, 대표님 다시 만들겠습니다. 정심은 까다롭게 테스트했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제품인데 대충 할 수 없었다. 석 달 후 드디어 완제품이 나왔다. 정심라면 어머니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포장지에는 정심의 사진도 작게 들어갔다. 정심이 라면을 끓이는 모습, 어머니, 이거 보세요. 서연이 샘플을 들고 집에 왔다. 오, 진짜 내 얼굴 들어갔네. 네. 어머니 허락받고 넣었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좋지. 정심은 포장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제품에 들어갔다. 신제품 발표의 날 정심도 초대받았다. 대형 컨벤션홀에 수백 명의 바이어와 언론이 모였다. 서연이 무대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저희 회사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합니다. 정심 라면입니다. 화면에 제품이 크게 떴다. 이 제품은 제 시어머니 김정심 여사님의 40년 라면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정심을 조명이 비췄다. 정심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어머니, 나와주세요. 서연이 손짓했다. 정심은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라갔다. 여러분, 제 시어머니십니다. 이분이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라면을 끓여오셨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저는 처음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라면 하나에도 정성과 노하우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제품은 단순한 라면 스프가 아닙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제품입니다. 정심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서연이 정심을 안았다. 정심도 며느리를 꼭 안았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사진이 실렸다. 280억 CEO, 시어머니 레시피로 신제품 개발. 효부 CEO 한서연, 시어머니 이름 딴 제품 출시. 정심은 신문을 보며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라면 하나 못 끓인다던 우리 며느리가 라면으로 나를 빛내주네. 제품은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재고가 모자라 긴급 증산에 들어갔다. TV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서연은 모든 인터뷰에 정심을 동반했다. 어머니와 함께 개발한 제품이에요. 어머니 없이 이 제품은 나올 수 없었어요. 정심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라면 못 끓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 라면을 제품으로 만들어줬어요.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심은 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네, 어머니.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아니야. 너는 라면도 못 끓이는 게 아니었어. 나를 빛내주려고 일부러 못하는 척한 거였지. 서연은 웃었다. 이제 아셨어요? 그래. 이제 알았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정심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집안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어. 나를 위해서. 어머니, 이제는 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엄마는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심은 일기장에 썼다.
라면 하나도 못 끓이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내 라면을 세상에 빛나게 만들어줬다. 나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다. 정심 라면의 성공은 상상 이상이었다. 출시 한 달 만에 매출 30억을 돌파했다. 대형마트마다 품절 대란이 일어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예약 주문이 밀려들었다. 대표님, 생산 물량을 2배로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장 하나 더 계약했어요. 다음 달부터 풀가동 들어갑니다. 서연의 회사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있었다. 회계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고 서연도 놀랐다. 연매출 252억? 네, 대표님. 정심라면 덕분에 70억이 추가됐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정심에게 알리고 싶었다. 어머니, 서연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우리 회사 올해 매출 250억 넘었어요. 뭐? 250억? 정심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네, 정심라면이 70억이나 팔렸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서연은 정심을 안았다. 정심도 며느리를 꼭 껴안았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가 더 대단하시죠? 어머니 레시피가 70억을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안았다. 도연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세 사람은 샴페인을 터뜨렸다. 축하해요, 여보. 어머니, 우리 다 같이 잘한 거지. 정심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서연이가 똑똑하고, 도연이가 응원해주고, 엄마가 레시피 알려주고, 다 같이 한 거야. 그날 밤은 오랜만에 세 사람이 행복하게 웃었다. 일주일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대표님, 아침 뉴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분과 함께 출연해달라고 하는데요. 좋아요. 어머니께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정심은 처음엔 사양했다. 아니야. 내가 TV에 나가면 뭐해? 너 혼자 나가. 어머니, 이 제품은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가 나가셔야 해요. 그래도 어머니, 부탁이에요. 같이 나가주세요. 서연의 간곡한 부탁에 정심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촬영 당일 정심은 새벽부터 옷을 고르며 긴장했다.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어머니, 이 한복 어때요? 제가 준비했어요. 서연이 고급 한복을 내밀었다. 은은한 보라색에 금박이 들어간 한복이었다. 이게 얼마짜린데? 어머니, 오늘 주인공이세요. 제일 예쁘게 입으셔야죠. 정심은 한복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으니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그래? 네, 진짜요. 공주님 같아요. 서연의 말에 정심은 쑥스럽게 웃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 스태프들이 정심을 맞이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분장실입니다. 분장까지 해야 해. 당연하죠. TV 나가시는데요. 분장을 받고 거울을 보니 정심 자신도 놀랐다. 주름은 자연스럽게 살리되 안색은 화사하게,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연이 옆에서 미소 지었다. 우리 며느리만 못하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스튜디오에 앉자 조명이 켜졌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연매출 150억 기업 닥터서연 헬스케어의 한서연 대표님. 그리고 시어머니이자 히트 상품 정심 라면의 주인공 김정심 여사님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앵커가 질문을 시작했다. 정심 여사님, 본인의 이름이 제품명이 된 기분이 어떠세요? 정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신기하고 고맙습니다. 고맙다고요? 네, 우리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빛나게 해줄 줄 몰랐어요.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며느리를 오해했었어요. 오해요? 네, 며느리가 라면도 못 끓인다고, 집안일도 못한다고, 돈만 잘 번다고 생각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서연이 정심을 바라봤다. 근데 제가 틀렸더라고요. 며느리는 라면도 끓일 줄 알았어요. 집안일도 할 줄 알았고요. 다만 제게 자리를 내주려고 일부러 안 했던 거였어요. 그게 무슨? 며느리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저를 세워주려고 제가 뭔가 할 수 있게 자리를 비워줬던 거예요. 정심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앵커가 서연에게 물었다. 대표님, 어머님 말씀 들으니 어떠세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어머니가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가진 건 공부밖에 없었어요. 의사 면허, 박사학위, 그런 거요. 근데 사람 사는 맛, 가족의 의미, 진짜 정성이 뭔지는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서연은 정심의 손을 잡았다. 제가 8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집에 가면 따뜻한 밥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앵커도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아름다운 고부 관계네요.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정심이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며느리 눈치 봤고, 며느리도 저 눈치 봤어요. 서로 상처도 주고받았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솔직해졌어요. 서로에게. 정심은 서연을 바라봤다. 며느리가 먼저 솔직해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해줬어요. 그걸 듣고 제가 깨달았죠. 내가 며느리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그리고 어머니도 솔직해지셨고요. 네, 제가 왜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얘기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심이 말했다. 서연아, 네, 어머니, 엄마가 너한테 항상 하는 말 있잖아. 고맙고 미안하다. 응, 거기에 하나 더 붙여야겠다. 뭔데요? 정심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자랑스럽다. 어머니, 우리 며느리 정말 자랑스럽다.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자랑스럽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저도요.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뭐가? 이런 어머니를 만난 게요. 솔직하고 용기 있고 진짜 어른이신 어머니를.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손을 맞잡고 울었다. 집에 도착하자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 봤어요. 두 분 다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네. 엄마도 멋있고 서연이도 멋있고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를 동시에 안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정심이 만든 된장찌개, 서연이 처음으로 제대로 끓인 라면,
도연이 사온 치킨. 어머니, 제 라면 맛 좀 봐주세요. 서연이 자신 있게 내놓았다. 정심은 한 젓가락 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합격이야. 이제 진짜 라면 잘 끓이네. 정말요? 그럼 우리 며느리 이제 라면 마스터야.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심은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라면 하나 못 끓인다고 뭐가 중요해. 우리는 이미 서로의 인생을 든든히 지켜준 가족이니까. 며느리는 여전히 CEO였고 아들은 여전히 기자였다. 돈은 여전히 며느리가 더 많이 벌었고 집안 생활비는 며느리 카드에서 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어머니, 내년에는 정심 김치도 만들어 볼까요? 서연이 물었다. 김치. 네. 어머니 김치 레시피로 저염 건강 김치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엄마가 비법 알려줄까? 네. 부탁드려요. 정심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라면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김치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로 이어질 두 사람의 관계. 그날 밤 정심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60살의 본 며느리. 라면 하나 못 끓여도 괜찮았다.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줄 아는 아이였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아이였으니까. 고맙고 미안하고 자랑스럽다. 우리 며느리 한서연, 그리고 우리 아들 윤도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정심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끝. 에필로그. 1년 후. 정심 김치는 출시 2달 만에 50억 매출을 기록했다. 서연의 회사는 연매출 300억을 돌파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도연은 박사학위를 살려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정심은 회사의 레시피 고문이라는 정식 직함을 받고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번 달 급여 명세서예요. 뭐? 엄마한테 왜 급여를 줘? 어머니도 우리 회사 직원이시잖아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정심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월급을 받았다. 통장에 찍힌 200만 원. 그 돈은 며느리가 주는 용돈이 아니었다. 정심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이었다. 서연아, 이번엔 엄마가 저녁 살게 해.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엄마도 이제 돈 버니까 우리 며느리 고깃집 데려갈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고깃집에 갔다. 정심이 카드를 내밀었다. 며느리 카드가 아니라 자신의 카드였다. 제가 낼게요, 어머니.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낸다. 우리 며느리한테 고마워서.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세 사람은 고기를 구우며 웃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기까지의 긴 여정.
그 끝에서 만난 행복한 순간이었다.